자, 요즘 버블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요즘에 과도한 버블이 실제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부자 된 사람들의 공통점, 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주로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돈은 쓰레기다. 두 번째, 막연하다고 본인들은 생각 안 하지만 막연하게 장기 투자는 성공한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막연한 사이클에 대한 믿음. 요 세 가지가 제가 그냥 간단하게 봤을 때 좀 공통점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돈은 쓰레기다. 이제 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돈을 돈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투자에 대한 믿음이 많이 커지기 전에는 예전에 제가 아무리 돈 풀기가 많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자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요즘에 이제 버블이 과대해지다 보니까 이런 프레임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버블의 최고치를 향해 가는 중간에 이런 얘기가 항상 나왔습니다. 돈의 가치를 무시하는 발언이 계속 나오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금리가 낮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금리 문제를 또 떠나서 이 현금 자체의 가치가 또 있어요. 버핏도 항상 15%에서 20%의 현금을 남겨두고 투자를 하죠. 왜냐? 우리는 장이 크래시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2020년 3월에 바닥을 찍은 코로나 사태가 올 거라고 예측을 했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물론 또 그 전부터 이미 많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를 예측을 아무도 못했을 텐데, 그러면은 여러분은 나중에 지금은 버블이 한창 중이니까 올라가는 중이니까 안 빠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는 오만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버핏은 항상 얘기를 하죠. 내가 발 뻗고 잘 수 있는 건 15에서 20%의 현금이다. 이게 크래시가 오면 3, 40% 혹은 50%에 달하는 현금이기 되기 때문에 요걸로 나중에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에 배팅을 많이 해가지고 실제로 오르는 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오르는 장만 보면 10%든 5%든 1%라도 이거를 넣고 싶죠. 사실 레버리지 잔뜩 쓰는 마당에 현금을 남겨두겠습니까? 땡빚을 내서라도 지금 투자하는 분위기인데 부채가 많이 든다, 조담대가 많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지금이 섹터 버블이 될지 전 세계적 버블이 될지 모르지만 섞여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버블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거만 돌이켜봐도 지금처럼 돈 가치를 무시하는 발언이 많아진다. 그거는 조금 위험하다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 막연한 장기 투자.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얼마 전에도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이런 말도 조심하라고 했죠. 막연하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는 보유의 영역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어디 유튜브에서 들었습니다. 특히 코인 얘기를 하면서 코인은 보유의 영역이다 라고 얘기하던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일들을 만드는 자산도 아니고 나에게 주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자산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금보다도 못한 건데, 금도 저는 투자하기에 좀 애매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유 영역이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 1,000만 원 하다가 이렇게 빠졌더니 더 올라가고 5,000만 원 갔다가 빠졌더니 1억을 향해 가고,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아, 역시 여기서 팔 게 아니라 보유를 해야 된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건데, 이게 올라가는 것만 봐서 그렇습니다. 제가 누차 말하죠. 올라가는 것만 봐서 그렇다. 장기 투자 막연하게 아, 이거 너무 좋은 회사 혹은 너무 좋은 자산은 무조건 오른다, 이런 믿음이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부동산을 2015년 16년에 투자했다. 투자 근거가 뭐냐 따라서 이 사람이 잘했는지 안 잘했는지가 나눠져요. 이게 만약에 미분양이 많은데 한 해 가구 수가 얼마 정도 공급을 해야 되고 이런 데이터로 투자를 했는지, 혹은 막연하게 서울 부동산은 누구나 갖고 싶기 때문에 아, 이때는 기회다,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했다. 저는 이게 투자를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남들이 원하는 자산이면 무조건 오른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연하게 사이클에 대한 믿음이 또 있어요. 물론 사이클은 존재하죠. 어디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조선 사이클이 있다고 쳐요. 근데 예전에는 일본이 강한 경쟁력을 가졌었고 그 뒤에 2007년에 버블이 뛸 때는 한국이 좋았다가 이제 약간 경쟁력을 LNG 빼고는 전부 중국이 가져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이클이 있다. 조선의 바닥에서 투자해야지. 물론 자세히 조사를 해서 그래도 어쨌든 어느 정도의 한국에서도 좀 수주의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투자가 아니라 사이클은 돈다. 막연하게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 조선이 2010년, 2011년 이때 잠깐 올랐다가 뒤 계속 빠졌죠. 조선이 계속 빠지는 이 10년의 시기 동안 사이클은 돈다 하고 투자를 했을 거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유일한 예가 아니라 모든 회사는 다 그래요. 태양광도 그랬고 사이클은 돈다. 그러면 어느 가격에 사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점도 없거니와 사이클이 아예 아까 말했듯이 경쟁력이 넘어가면 그 사이클이 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게 도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피처폰이 옛날에는 사이클이 돈다 해가지고 핀란드의 노키아를 가진 회사, 노키아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오는 걸 모르고 사이클은 돈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베팅을 했다면 돈 다 잃었겠죠. 이렇게 트렌드가 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사이클이 도는 건 아니에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도 계속 우리가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서울로 모여가지고 또 부동산 정책적인 실패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동산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만약에 공급이 계속 되고 있었으면 이렇게 큰 사이클이 오지 않았을 수 있죠. 근데 막연하게 부동산 무조건 서울 부동산 누구나 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사고방식. 사이클은 돌아올 거야. 이게 굉장히 저는 면밀히 검증하지 않은 걸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좀 주의해야 되는 이 세 가지 사고방식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 현금은 가치 없다. 이런 얘기는 예전에 2000년대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버블 때는 항상 나왔던 얘기입니다. 영상으로 찾아보면 이 버블 시대의 젊은 2030 세대가 주식으로, 그 당시에는 주식이 이렇게 배팅하기 제일 좋았기 때문에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면서 일하는 것에 관심 없어. 난 일을 안 하고 난 투자할래. 라는 이런 내용이 미국 기사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똑같았습니다. 지금과 굉장하게 비슷하게. 그때는 파이어라는 개념이 없었겠지만 비슷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크래시가 왔죠. 두 번째, 막연하게 장기 투자하는 거.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했어요. 막연하게 장기 투자하는 거, 이것도 정말 검증하지 않았다면 위험한 행동이고. 3번, 막연하게 사이클을 믿다가 그 사이클이 꺾이는,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 그 시기에 투자를 했다가 돈을 잃을 수도 있다. 요 세 가지를 제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평생 놀면서 돈을 버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한번 글을 올려볼까 합니다.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그런 방법 없다. 정신 차리십시오 휴먼. 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예전 얘기부터 다시 해보면, 그래서 제가 잡담 코너를 만들었던 게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기 위함이었는데, 자, 예전에는 금융위기 이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소비 진작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욜로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you only live once, 이게 막 되게 멋있는 것처럼 됐었어요. 저도 되게 좋아했습니다. 이 문구를. 인생 한 번 사는 거다. 근데 이게 한 번 사는 거에 대해서 현재를 되게 즐기고 미래는 아예 무시하고 이런 의미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처음 시발점은.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한 번 사니까 뭔가 약간 소비로 집중이 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미래는 모르겠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소비는 하자 해가지고 소비를 되게 소비지향적인 어떤 흐름이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한국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흐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데 라고 생각했더니 이번에는 또 갑자기 이게 생겼어요. 파이어. 근데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약간 둘 다 무대책이라는 겁니다. 무대책. 제가 이렇게까지 성토하는 이유는 파이어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여가지고 평생 일 안 하고 사는 방법 을 강구하는 분들이 계시고, 투자를 해가지고 괜찮은 회사를 롱텀하게 사가지고, 아니면 또 사업, 무인 편의점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무인 편의점 해가지고 파이프라인이란 얘기를 하죠. 저는 이 단어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파이프라인을 몇 개 구축을 한 다음에 자기는 퇴사해서 놀고 먹겠다. 이게 본질이 다른 것 같죠? 똑같습니다. 둘 다 놀겠다라는 거예요. 파이어, 욜로 둘 다 정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나는 놀겠다.
이겁니다. 일은 안 하겠다 이거죠. 정말 제가 투자는 그래도 나름 오래 했잖아요. 사업도 지금 한 몇 년 차쯤 되고 있는데 사업도 가만히 있으면 이 경쟁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마진이 줄어듭니다. 되게 저도 굉장히 견고한 비즈니스를 하게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매출이나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제품의 어떤 생명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을 발굴해서 꾸준히 얹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때 유행하는 무인 편의점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할 때 좋겠죠. 근데 뭐 인테리어비 들어가고 뭐 이래저래 비용이 들어가서 이제 시작했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마진은 아마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마련해야겠죠. 그러니까 소비를 줄이는 건 또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그 얘기는 차치하고 일단은 어떤 계획적인 면에서 봤을 때 투자와 사업으로 내가 요거 잘 세팅을 해가지고 물고 먹겠어. 투자는 주로 이제 배당주를 찾거나 아니면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고평가주를 사가지고 그게 뭐 미래가 아주 휘황찬란하기 때문에 난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평생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굉장히 이것도 잘못된 얘기죠. 그래서 뭐부터 얘기해 볼까요? 일단 투자적인 면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투자에서 이제 두 가지 또 방향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배당주를 잘 골라가지고 나는 평생 배당 받으면서 살겠어요. 그 다음에 미래가 이것도 다시 그냥 예로 들게요. 테슬라를 사가지고 어떤 휘황찬란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홀딩 이렇게 가자 이거죠. 일단 요 얘기부터 할게요. 누누이 말하지만 항상 가격과 가치 괴리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과 가치 괴리가 얼마나 많이 벌어지지 않느냐 아니면 조금 가격만큼의 가치가 따라가느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워렌 버핏 초보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워렌 버핏은 끝까지 가지고 있으라 했다. 존 리라는 분도 끝까지 홀딩하라 했다. 주식은 파는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지만 이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이분은 제가 증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서류나 이런 거 읽어보고 제가 워렌 버핏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분의 의중은 이겁니다. 가격과 가치 괴리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선에서 홀딩을 하라 이겁니다. 제가 저번에 어떤 영상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코카콜라가 잘못된 시점에 롱텀 투자를 했다면 15년간 그 자리였습니다. 15년간 배당은 나왔겠죠. 15년간 그 자리였지. 15년간 내 자산은 수많은 인플레이션 요인을 이겨내지도 못하고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렀었다 이 말입니다. 채권 투자가 더 나았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더 저평가된 주식을 골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아무리 괜찮은 주식, 버핏이 좋아하는 어떤 주식이든 간에 고점에서 꽉 잡아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평가를 받은 상황에서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좋은 성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 회사의 미래가 되게 창창한데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난 부자 될 거니까 지금 난 퇴사하겠어. 그건 모르겠고 난 일단은 미래가 창창해. 그래서 그거가 좀 고평가되었다는 얘기를 했더니 너가 몰라서 그래.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올렸죠. 너가 몰라서 그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회의적이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배당주를 투자하는 문제. 배당주를 투자하는 문제는 배당은 그 회사의 캐시플로우도 보고 경쟁력도 본 다음에 그 배당이 유지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유지가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한데 유지가 될지 아닐지 생각 안 해보고 그냥 배당 주니까 얘는 4% 주는 애야 5% 주는 애야 이 현상만 보는 거죠. 4% 5% 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몇 프로를 줄지가 중요한데 배당을 주니까 컬렉터처럼 이렇게 배당주를 쫙 모으면 이번 달에 얼마 들어왔어요. 좋은 습관이긴 한데 이 종목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배당주라는 포트폴리오가 시간이 지날수록 별로 질이 안 좋아질 겁니다. 사업까지 한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나름 투자를 오래 한 사람이니까 사업도 고를 때 이런 사업을 그러면 진짜 하면은 이거는 안전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판권도 가지고 있고 지역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나름의 제품들을 얹어갈 때도 이 제품이 엣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걸 얹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란 건 항상 플럭추에이트 하죠. 그래서 이 제품이 또 어느 시간이 지나면 수명을 다하기도 해요. 그러면 또 새로운 제품을 얹어가야 되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꾸준한 노력. 여기에 사람 관리부터 시작해서 고객처 관리 할 게 정말 많죠. 소싱도 꾸준히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게 많은데 그냥 무인 편의점 하나 아니면 무인 카페 하나 해가지고 이거 몇 개 가지고 있으면 나는 이거 돈을 벌 거니 말 거니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조금 나이브하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 사업을 안 해봤지만. 근데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돈이 된다. 제가 평균 내기를 좋아하죠. 돈이 된다 싶으면 경쟁자가 들어와요.
어떤 일이든 간에 제가 하는 사업이 물건을 여러 가지를 가져다가 다시 갖다 파는 사업인데 되게 재밌는 게 저게 돈이 된다면 어김없이 마진이 줄어들고 그 제품의 수명이 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내가 해자가 있지 않으면 사업이란 것도 계속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요약하면 이거예요. 주식이든 투자든 사업이든 간에 노력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퇴사를 한다 좋다 이거예요. 나만의 어떤 자주적인 삶을 살겠다 이거 좋습니다. 근데 자주적인 삶을 사는 건 좋은데 노력을 하고 살아야죠. 퇴사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노력을 하고 내 캐시플로우를 계속 어떻게 하면 만들어 갈지, 자산을 어떻게 하면 키워 나갈지에 대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 좀 얹혀가야지, 버스 좀 타보겠다 해가지고 혁신가의 테슬라의 버스에 한번 올라타보자, 좋은 의미죠. 그렇지만 그게 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싼지 안 싼지 요거를 또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종목이 괜찮은지, 저 버스가 이번에는 환승을 해야겠다. 꾸준한 비교를 통해서 뭐든지 노력 없이 되는 건 없어요. 노력 없이. 저번에도 말했죠. 한국 주식 제가 거의 한 3번 정도 다 훑어봤고, 외국 주식도 개괄적으로는 거의 봤는데, 이거를 이제 매일같이 봅니다. 매일같이 한 20-30개를 스크리닝하고, 그 중에 정말 이거 한 개는 괜찮다, 한 개, 2개 정도를 매일 봅니다. 뭐 별일이 없으면.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노력을 하는데도 저는 사실 모자라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업을 병행하지 않았으면 훨씬 더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이게 이런 거예요. 유지를 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유지가 안 되고 자꾸 떨어지죠. 유지한 생각이 없고 그냥 나는 이게 재밌고 노력을 꾸준히 한다면 최소한 유지 이상은 하죠. 이런 생각들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저 소비를 줄이는 문제도 그렇죠. 소비를 줄여서 나는 가지고 있는 현금을 최대한 보존을 해가지고 수십 년간 일 안 하면서 살겠다. 그러면서도 알바나 이런 거 꾸준히 하던데, 어쨌든 이 보존한다는 것도 그래요. 항상 예외적인 일은 일어납니다. 투자는 항상 리스크를 피하는 거잖아요. 예외적인 일, 그러니까 투자자라면, 만약에 당신이 투자자라면 대부분 투자를 어느 정도 겸해서 하려고 할 텐데, 투자자나 사업가라면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예외적인 일이라는 게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아플 수도 있고 돈이 나갈 수도 있죠. 이게 사실 코로나라서 다 같이 여행을 안 가니까 집에서 전략하는 삶이 생각보다 쉬웠을 겁니다. 왜냐면 남들도 여행을 안 가고 뭐 다 그냥 집안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별로 불행함을 못 느끼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코로나가 끝나서 다 여행을 다니고 소비를 막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상대적 박탈감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아끼는 건 좋은데 돈 나갈 일은 어디에나 있다. 그러니까 꾸준히 내가 캐시플로우를 늘릴 생각을 해야 되고, 아니면 자산이라도 키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걸 해야 되는데 단순히 돈을 아끼겠다 혹은 뭐 어디에 얹혀가겠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리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정리를 이미 다 했는데 정리를 하자면, 파이어나 욜로나 사실은 같은 말이다. 둘 다 대책이 없다는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책 마련을 하고, 그리고 예외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투자나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투자를 할 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가격과 가치의 괴리, 요거를 염두에 두십시오. 투자는 지식 배틀이 아닙니다. 지식 확장한다고 내가 수익률이 좋아지느냐? 아닐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지식이 많아진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죠. 버핏도 9m짜리 기둥을 못 넘겠으면 1m짜리만 넘어라. 그러니까 지식이 많지 않아도 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파악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이 비즈니스는 정말로 가격과 가치 괴리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 그것만 넘어서 투자해도 좋은 성과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알기 어려운, 제가 누누이 말하죠,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게 좋든 안 좋든 저는 관심이 없어요. 저한테는 9m짜리 허들이거든요. 1m짜리만 넘어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지식 배틀 아니니까 내가 정말 가격과 가치 괴리, 이거를 잘 알고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2020년 이후의 흐름에서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무언가, 여러 가지 제가 몇 번 녹음한 적이 있는데 오늘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말, 이게 굉장히 저는 거슬리더라고요. 이게 제 생각을 말하는 채널이니까 주관대로 한번 말을 해볼게요.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유튜버나 이런 부동산 유튜버나, 오늘 본 건 부동산 유튜버였는데,
부자와 일반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아느냐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일반 사람들은 어떤 노력을 하는데 부자는 파이프라인을 만든다. 와, 저는 이 말이 되게 사람들을 호도하는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유튜브에 나올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기가 자유를 얻었고 대단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가 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돈을 벌었어 라고 얘기를 할까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대단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어떤 영역에 엣지가 있는 사람이지, 나는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거 발을 걸쳐가지고 유튜브도 좀 하고 무인 편의점도 하고 파스토어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가지고 다양한 캐시플로우를 만든 다음에 부자가 됐어 라고 할까요? 저는 사실 파이프라인을 외치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강의를 듣고 책을 산다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레버리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꿈과 희망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 뿐이지, 저는 사실 이게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 이 말 자체가 이 각 영역을 모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는 사람들이 무인 편의점을 한다 혹은 뭘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저는 이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은 일단 투자 영역 때문이죠. 사실은 제가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투자가 2020년 이후에 돈을 엄청 풀다 보니까 투자가 굉장히 쉬워 보였어요. 한 2, 3년간 쉬워 보였기 때문에 요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괜찮은 주식을 사가지고 쭉 가져가면 되는 거구나.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듯이 니프티 50 열풍이 불었던 그 시절에도 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괜찮네, 이런 회사를 사가지고 그냥 정말 오래한 회사를 사기만 하면 되는구나. 항상 거장들이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면 좋은 종목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well bought, 얼마나 싸게 사느냐, 얼마나 잘 사느냐가 수익률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종목을 그냥 사가지고 가져가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라는 건 정말로 어렵고 내가 이 세계에서 헤쳐나가려면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하구나, 이런 거를 무시하고 나는 거기에 돈을 맡기겠어. 왜냐, 여태까지 그런 경우가 있었어. 여태까지 몇십 배 올랐다. 이 대표적인 예를 애플을 많이 들던데, 이거 사가지고 이렇게 계속 가져갔으면 몇십 배 올랐다, 나는 그렇게 그냥 맡길래, 그래서 가자 하면서 이제 어떤 종목을 굉장히 사가지고 카카오톡 방을 들어간다든지 카페를 가입해가지고 서로 이제 정보 공유를 하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그 종목을 계속 홀딩을 하는데, 그게 과연 내 자산을 키우는데 정말 책임 있는 행동일까요? 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여기 영역에도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 많죠. 저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자기가 투자로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몇십 개씩 공부를 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정말 싼가, 내 포트폴리오는 정말 잘 구축되어 있는가, 정말 많은 고민을 하는데, 자기는 파이프라인의 일환으로 5개 중에 하나로 보면서 이건 이것대로 하고 또 나는 또 다른 것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이 투자한 사람들은 그러면 정말 바보라서 모든 시간을 쏟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대부분의 이 문제점들이 뭐에서 비롯됐나 생각을 해보면, 잠깐의 기회의 문이 열린 거, 요 시간 동안 돈을 벌게 된 거를 영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 대표적인 게 옛날에 마스크 공장 얘기했었죠. 마스크 가게 이만큼 올라가니까 공장도 많이 생겼는데 지금 다 닫게 생겼다. 오토바이도 제가 얘기했었죠. 배달앱, 그때는 돈 엄청 몇백만 원을 버니 몇천만 원을 버니 인증도 하고 그랬는데, 과연 이게 시간이 갈수록 돈을 계속 벌까요? 이게 당연히 돈 번다는 소문도 많이 났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폭증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렸던 거지.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경제는 엄청 효율적이라서 경제가 효율적이란 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해자가 있는 기업을 왜 사람들이 정말 중시하냐, 해자를 구축한다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거를 가지고 그 이익이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죠. 예를 들어 유튜브도 최근 몇 년간에 되게 각광받는 비즈니스가 됐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왜 이렇게 돈을 벌게 됐을까를 고민을 해보면, 전체적인 미디어 시장, 공영방송 이게 다 무너지면서 여기에 갈 광고 수익들이 여기저기 분산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인터넷으로도 가고, 그러니까 이제 블로거들도 뜨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유튜버도 돈을 벌기 시작했지만 여기도 포화가 되기 시작하면, 여기도 이제 공급이 못 따라가서 그런 거지, 포화가 되기 시작하면 여기서 돈을 벌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정 수익으로 내려가겠죠. 똑같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도 마찬가지고요. 큰 거시적인
관계에서 보면 어떤 경쟁 구도에 의해서 잠깐 생기는 문제들인데, 쿠팡맨 이런 것도 사실 쿠팡이랑 다양한 업체들이 경쟁을 하면서 단기간에 생긴 기회의 문일 뿐이지 그게 계속 지속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최근에 무인 이게 많아지니까 이제 관리할 필요도 없고 하니까 무인 편의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인 편의점이 자긴 5개를 굴리 그래가지고 수익을 얼만큼 낸다, 이게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누구나 무인 편의점에 들어갈 수 있죠. 진입장벽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이 편의점들은 그 당시에 돈 엄청 많이 번다고 했는데 지금 돈 많이 버나요? 업주가 직접 일해도 자기 월급을 가져갈까 말까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그럼 이때는 되게 각광을 받았는데 이렇게 될 거를 누가 알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이익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죠. 마찬가지입니다. 무인 편의점도 지금 당장은 각광받는 것 같지만 시간이 3년과 4년이 흘러가 보면 이 이익은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해자가 있는 비즈니스를 구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모든 비즈니스는 굉장한 경쟁에 직면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 이익보다 조금이라도 높다면 많은 경쟁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도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사업만 하는 사람은 정말로 이걸 목숨 걸고 하고 있는데, 그 목숨 걸고 하는 사람 대비해서 나는 5개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뭐 이거 안 되면 이거 하면 되는 그런 아니란 생각, 그리고 나는 되게 시간 여유를 많이 가지겠다, 이런 어떤 파이어족적인 생각으로 나는 파이어를 하겠다, 자유롭게 살겠다, 약간 이 허상을 믿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에 목숨을 거는 것이 이 한 5개를 쥐고 나는 이것도 애중간한 전문성, 전부 다 애중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거기서 굉장히 빠듯한 경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어느 정도 조금 더 신경 쓰는 사람한테 돈이 더 가지 않겠습니까? 무인 편의점 하는 사람 중에도 어떤 분들은 분명히 무인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가서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유인이 아니냐, 최근에 인터뷰하는 것도 봤는데, 그렇게 신경 쓰는 사람과 그냥 놀리는 사람, 과연 어디가 더 잘 될까요? 아무래도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서비스도 더 해주고 많이 샀다 그러면 조금 더 얹어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그냥 무인으로 놀리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어느 쪽에서 경쟁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좀 호도하는 이 사람들이 솔직히 좀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하면 할 수 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 사람이 과연 지금 자유롭게 사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유롭게 살 수 있다 하면서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홍보하고 책 쓰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꾸준히 미디어에 나오고 자기가 자유롭게 살고 있다면 그렇게 나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유롭게 산다면 그렇게 노력해서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고 책을 쓰고, 책을 쓰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저보고 쓰라면 저는 안 할 거거든요. 굉장한 노력이 들어가는 일인데 이걸 책을 열심히 써가지고 낸다? 그럼 이걸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닐까요? 이게 과연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겁니까? 정말로 우리가 동경하는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세계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실제로 세계 여행을 다니는 유튜버들, 정말 여행 전문 유튜버들 모셔놓고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여행 그거 계속 다니는 거 정말로 좋냐 하면은 되게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카메라 없으면 좀 더 즐거울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그 유랑하고 다니는 삶이 그게 즐겁겠습니까? 조금 할 때는 즐거울 수 있죠. 한 달, 2달 할 때는. 근데 그거를 업으로 삼고 계속 해야 된다면 그게 즐거울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이용해서 자기가 돈을 버는 수단일 뿐이지 뭐 모든 사람이 이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게 아닌 사람도 있겠죠. 자기가 정말로 돈을 자유롭게 벌면서도 이거를 취미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편집을 한다는 게 취미로 들이기에는 너무 많은 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잘못 나온 말이 아닌가.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말이 정말로 저는 사람들을 호도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없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투자로 한번 경제적 자유를, 사실 경제적 자유도 저는 사실 별로 좋아하는 단어는 아닌데, 어쨌든 경제적 자유를 이뤄보겠다 한다면 투자에 한번 몰입을 해보든가, 내가 재능이 여기 좀 없다 싶으면 뭐 사업을 해보든가, 아니 뭐 다른 방법들이 있겠죠. 내가 일을 하면서 조금씩 내가 조금 더 자산을 불려나갈 어떤 수단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거기에 전문가가 돼보겠다라는 건 와닿지만, 이것저것 벌려보는 파이프라인,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해서 뭐 나는 여기서 30만 원이 나오고 여기는 20만 원이 나오고 이래저래 해서 난 200만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건 저는 미래에 이 캐시플로우들이 분명히 다 줄어드는 순간이 올 수 있을 거고, 그때는 내가 어디론가 뭔가 잡을 구하려고 하거나 자립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맞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곳에 몰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저의 믿음이긴 하거든요. 돈이란 건 내가 뭔가를 할 때 따라오는 거죠.
이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것들 노력 안 하는 것보단 낫죠. 간단한 부업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주업이 돼서 4가지 5가지를 해서 나는 이걸로 먹고 살 거야 라고 하는 건 아니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은 따라오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진정하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정말로 그 부자가 된 사업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대단한 세상을 바꿀 가치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가치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이 비즈니스가 점점 이게 발달이 돼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캐시플로우가 따라온 거지. 이 캐시플로우를 위해서 사업을 한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큰 회사를 일군 사람들은. 왜냐면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난항들이 부딪히는데 나는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시간을 많이 자유롭게 살면서 캐시를 공짜로 얻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업한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어떤 거에 엣지가 있냐, 투자에 엣지가 있는지, 사업에 엣지가 있는지, 아까 말했던 뭐 유튜브나 블로거에 엣지가 있는지, 스마트 스토어가 있는지 뭐든 간에 정말로 내가 엣지가 있다고 싶은 것들을 더 강화해서 거기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내가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건 이것도 자신 없고 저것도 자신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냥 문어발로 다리를 뻗어보는 게 아닌가.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잘 될 확률이 높을지, 한 곳에 엣지를 가졌을 때 높을지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고 이런 시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녹음하게 됐습니다.